习主席欢迎来到 Washington D.C.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시주시 환영 来到 워싱턴 DC. 시 주석 워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중국어 인사로 시작되는 2015년 시진핑의 미 국무부 방문입니다. 국무부 청산의 벤 프랭클린 룸에서 열린 이 환영 행사에서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 문화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이 중국의 누에, 경작, 선박 디자인, 양초 제작, 난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발명품 중 하나인 프랭클린 스토브도 중국의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과의 지적 자산권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이 부통령, 존 케리가 국무장관이었던 이 시기는 미국과 중공의 밀월이 무르익은 때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데리고 베이징을 방문한 이래 오바마 행정부 말기 조 바이든과 시진핑의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중공이 10년을 내다보고 양성한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스카이뉴스는 아예 조 바이든을 두고 중공이 낙점한 후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들 헌터로 하여금 중공 커넥션을 비밀리에 발전시켜 나갔고 2020년에 미 대선 후보까지 됐습니다. 본인이 중공의 약점을 잡혀 미국의 반역죄를 저지른 정황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전 미 NSC 위원인 리치 히긴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2010년 4월부터 헌터 바이든은 중공의 돈에 매달렸는데 그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느냐. 모든 미국 정보 요원들이 사냥당하고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히긴스의 폭로로 바이든이 미 정보 요원의 정보를 중공에 넘겨주는 바람에 30명의 CIA 요원들이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매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IA의 중공 정보 활동이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공에 깔아놓은 많은 현지 정보 요원들이 실종돼 첩보망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미국 CIA 해외 첩보 활동의 최대 좌절이었습니다. 중공이 CIA의 암호를 해킹했는지 아니면 주중 미 대사관이나 CIA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지를 오랫동안 조사했지만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첩보망 붕괴 과정은 참담했습니다. 2011년에는 임산부 한 명과 관리였던 그녀의 중국인 남편이 함께 베이징의 한 정부 청사 마당에서 중공 안전부 요원에 의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협조에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2012년에는 CIA가 중국 현지의 조력자들에게 많은 현금을 도주 자금으로 뿌렸습니다. 이후 CIA의 중공 정보 취득 업무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리치 히긴스의 폭로대로 조 바이든이 반역죄라면 원칙적으로 그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반역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 정도가 심하면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왕년의 범죄 소탕으로 명성을 떨친 검사였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바이든 일가에 대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그는 바이든 일가에게 협박, 뇌물 범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5대 마피아를 소탕하면서 마피아 단원 200명과 관련된 4,000시간의 녹취록으로 소탕한 것이나 헌터 바이든의 하드 드라이브 건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6명의 우크라이나인도 증인이 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은 면역이 됐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 남녀 아무나 붙잡고 키스를 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한 폐렴이 고비를 넘었다면서 낙천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상이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건강한 자신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곧 나오지만 백신이 아니더라도 우한 폐렴은 한풀 꺾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록다운을 해제한 애리조나 주지사 더글라스 듀시를 칭찬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지사 더글라스 듀시는 조 바이든의 어눌한 어투를 흉내내면서 미국이 조 바이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우한 폐렴을 구실로 국민들을 가두고 있으며 그 바람에 민생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마다 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집에 갇혀 움직이지 말라는 록다운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면서 이제는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총까지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록다운에 시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항의하는 곳이 미시건주입니다. 시민들은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 그레처 휘트머를 가둬야 한다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을 봉쇄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주지사가 당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지사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한 미시건주에서는 휘트머를 납치하자던 이들이 FBI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체해야 한다는 식의 묘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인터뷰 장소에 8645라 적힌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45는 45대 대통령 트럼프를 의미하는데 앞에 86은 미 요식업계 슬랭으로 누구를 몰아낸다,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86은 누구를 살해한다고 해석되는 슬랭인데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백악관의 독극물 소포가 배달된 지 몇 주 지난 시점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6일 중공 5중전회를 앞두고 이상자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장수성 장수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작은 개들이 새까맣게 강둑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샤오마 팡쉐라 불리는 털이 있는 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개라 주민들이 주워 담기도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처음 보는 현상에 공포스러우면서도 신기해합니다. 중공 당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장수성은 장자민의 고향 양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신이기는 하지만 이번 현상을 두고 중국 민간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은 장자민의 전생이 두꺼비, 장자민의 신복 정칭홍의 전생은 개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중전에서 상하이방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성 수조의 타이창 텐징후 공원의 연못에는 거대한 뱀으로 보이는 동물이 출몰했습니다. 좋기 몇 미터는 돼 보이는 괴물입니다. 주민들은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소는 위험하니 연못에 접근하지 말라는 통지를 발표하고 이 괴수를 포획하려 했지만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9기 5중전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역시 인사이동이 관심사입니다. 중앙서기처 7명 가운데 왕훈인과 고성쿤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치산이 숙청 위기에 몰린 가운데 장자민 배경이 있는 왕훈인과 정법이 서기 고성쿤이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장자민과 시진핑을 오가며 권력을 누렸던 왕치산과 대조되는 이가 왕훈인입니다. 시진핑에 대해 양봉 의미, 겉으로는 따왔다면서 그를 가시덤불로 이끈 왕훈잉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중전회를 앞두고 있는 중공으로서는 내부 불만이나 체제 붕괴의 위험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공의 대표적 관변학자 진찬롱은 중국인들이 미중 디커플링, 미중 신냉전, 군사 충돌에 관심이 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찬롱은 관찰자망에 기고한 글에서 중공과 계속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카드는 15개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열거한 미국의 카드는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 대표되는 무역전, 중싱 화웨이의 숨통을 죄는 과학기술전쟁, 중공의 국영 방산업체를 제재하는 금융전쟁, 중국인을 합법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사법전쟁, 중국 내 체제 반대 감정을 조장하는 여론전쟁입니다. 또 타이완, 홍콩, 신장, 티벳, 남진아의 동진아에 대한 주권 공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을 끌어들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1대1로의 미국이 투자해 중공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전략 카드, 미국, 유럽, 일본 사이에 무관세 시스템을 만들어 WTO를 전면적으로 손보려는 카드, 러시아와 전략 핵군축을 체결하고 중공을 여기에 끌어들여
중공의 군사력 확충을 방지하는 카드 등입니다. 중공이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공개한 티벳 고원의 군사훈련 장면입니다. 인도를 겨누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중공의 수사는 늘 그렇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무인 공격기 그리고 고기동 차량을 배치해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이곳은 영하 35에서 45도까지 떨어집니다. 중공군은 인도 국경 부근에 태양열 발전 시설을 갖춘 막사를 지어놓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한에도 병사들이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막사에 더운 물도 나오고 신선한 채소도 보급할 채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고지대에서 보초를 서는 중공군 병사가 산소통을 두고 코에 튜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중공군은 전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혹한에 산소가 부족한 중공 인도 국경에서 악조건을 이겨내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의 티벳 특수부대뿐입니다. 인도 국경 지역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보기와는 달리 극히 낮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